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황희찬이 마침내 해냈습니다. 2024년 박싱데이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맨유와의 경기에서 쐐기골을 터뜨리면서 팀의 2대0 승리의 주역이 되었고, 울버햄튼도 5개월 만에 강등권에서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 연말 축구로 선물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황희찬이 그래도 위로를 해주는 활약이었는데, 지금부터 황희찬의 팀 울버햄튼 소식, 토트넘과 함께 무너지고 있는 맨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과 맨유는 승점이 같으면서 골 득실로만 앞서 있어서 언제든 순위가 바뀔 수 있고, 누가 더 추락을 할 것이냐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이 먼저 맨유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진짜 힘드네요. 진짜 무득점 0대1 패배. 노팅엄에게 패배하면서 노팅엄은 70여 년 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4연승이라는 것을 해보고 18라운드까지 3위에 오르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경기를 마친 후에 이제 이어서 울버햄튼 대 맨유의 경기가 있었던 건데, 경기가 1시간 전 라인업까지 나왔을 때 황희찬이 이번에도 선발 출전이 아닌 것을 보니까 응원할 맛도 안 나고, 맨유가 울버햄튼에게까지 패배하겠냐 하면서 이제 순위까지 역전되겠구나 하는 마음 침울했습니다. 맨유는 직전 경기에서 홈에서 본머스에게 0대3 참패를 당하면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중 경기들까지 겹치면서 일어났던 상황도 있으니까 감안하고, 이번 경기만큼은 강등권에 처한 팀과의 체력적으로 대등한 대결이었으니까 절치부심하겠지 싶었습니다. 오나나 골키퍼, 리산드로, 맥과이어, 요로, 달로, 마이누, 우가르트, 마즈라이, 브루노, 아마드, 호일룬이 선발 출전이었습니다. 확실한 건 토트넘보다 더 비싼 팀입니다. 라인업도 토트넘처럼 차포 떼고 경기하는 것도 아닌 최상이었습니다. 울버햄튼은 황희찬을 응원할 때 익숙했던 선수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조세사 골키퍼, 매뚜오티, 고메스, 세메두, 쿠냐. 그리고 울버햄튼은 올 시즌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영입을 했습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193cm 장신 스트라이커, 타겟형 스트라이커를 영입했고, 바로 요 선수 때문에 황희찬이 선발에서 밀리게 된 것입니다. 우선 선수 스타일이 180도 다르죠. 그건 울버햄튼이 전술적으로도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역습 축구팀이 세트피스나 공중볼에서 기회를 얻지 못하면 득점이 더 조조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죠. 그러면서 황희찬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팀 내 최다 득점자거든요. 부상만 아니었다면 15골 이상도 가능했는데 리그 12골을 넣었습니다. 어떻게 프리미어리그에서 12골을 넣은 선수를 팀의 벤치로 활용을 합니까? 니그들이 무슨 B클럽이니? 황희찬이 처음부터 벤치였던 것은 아닙니다. 개막전과 두 번째 경기까지도 아스날과 첼시를 상대로 오른쪽 윙어로 출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전술이 바뀐 상태에서 완전 헤맨 건지 가려진 건지 전문 풀백이 되어버렸습니다.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거기다 10월에 국가대표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기회가 없었죠. 그 사이 울버햄튼은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억울한 게 있었습니다. 개막전부터 내리 10경기가 숨막히게 하는 강팀들만 상대하는 대진이었습니다. 보세요. 아스날, 첼시, 노팅엄, 뉴캐슬, 아스톤빌라, 리버풀, 브렌트포드, 맨시티, 브라이튼. 단 한 경기도 이기지 못했고 첫 승은 13라운드 만에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처참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황희찬이 스트라이커가 아니고 라르센이어야 되냐? 우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라르센은 올 시즌 6골을 기록 중이었습니다. 황희찬에겐 반전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팀은 반전을 만들어냈거든요. 첫 번째는 오닐 감독을 경질시켜버린 것이고, 경질된 첫 경기에서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두 번째 승리를 챙기게 되었습니다. 경기 초반에 맨유는 주도를 하는 듯 보였지만 정말 프리미어리그는 약팀이 없는 건지 맨유가 압도하는 느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맨유가 밀고 올라가다가도 언제든 한 방 맞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맨유는 부페가 왼쪽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를 동시에 맡게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브루노는 지금 제정신 상태 아니거든요. 너무 의지하는 게 크다 보니까 그만큼 너무 많은 경기 출전으로 회복이 됐을 리가 없습니다. 브루노를 쉬게 한다? 맨유는 또 더 큰일 나겠죠. 지금 맨유가 그래요. 하필 래시포드를 안 쓰겠다는 아모림의 결단이 팀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데, 진짜
테나를 경질시키는 게 묘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울버햄튼은 한 번씩 맨유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공격 장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문전으로 날아오는 크로스에서 맨유가 문제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네, 3백인데. 자, 맨유가 먼저 센터백 요로 선수가 경고를 받으면서 불안감을 일으켰고 전반 마지막에 브루노도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 팀은 전반에 무득점으로 마쳤습니다. 우선 울버햄튼이 잘한 거라고 봐야죠. 점유율, 슈팅수 그렇게 확 차이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맨유가 비밀병기를 벤치에 두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변화를 준다고 이 경기가 맨유가 압도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맨유가 스스로 자멸하는 변화를 주네요. 후반 1분 만에 맨유가 공격을 하다가 차단됐는데 갑자기 괴성이 들렸습니다. 파울을 당한 울버햄튼 선수가 쓰러지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소리였던 거죠. 주심이 휘슬을 불었고 그냥 그렇게 파울 부는 휘슬인 줄 알았는데 지체 없이 주심이 카드를 또 꺼내면서 브루노가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해버렸습니다. 우선 역습이 될 수 있는 걸 고의적으로 막은 것도 있고 상대 발을 밟은 것도 있는데 경고를 좀 안 줘도 문제될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맨유가 더 추락할 위기를 겪네요. 울버햄튼은 제대로 기회를 잡았습니다. 몇 분 안 돼서 옵사이드였지만 완벽한 헤딩골도 나왔습니다. 아쉬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옵사이드 골 하나로 관중들과 함께 분위기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들었거든요. 맨유는 지금 승점 1점으로 만족해야 할 상황. 울버햄튼은 몰아붙였고 후반 12분에 코너킥이 되었습니다. 맨유는 토트넘보다 더 심한 세트피스 수비 허점이 많은 팀이었습니다. 코너킥 자체가 위기라고 봐야 됩니다. 네, 쿠냐가 키커였는데 쿠냐는 울버햄튼의 가장 몸값이 비싼 선수입니다. 언제라도 골이 나올 분위기긴 했는데 와, 쿠냐가 코너킥을 찬 순간 그대로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라? 이거 지금 정확히 일주일 전에 손흥민이 맨유를 상대로 코너킥 골을 넣은 것과 진짜 똑같은 상황이 또 일어난 것입니다. 단지 골키퍼만 바뀌었는데 궤적과 높이, 거리 모든 게 손흥민 킥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이거 이 정도면 진짜 쿠냐가 손흥민 킥 연구한 거 아닙니까? 진짜. 아무튼 맨유는 일주일 만에 직접 코너킥 실점을 2번이나 겪습니다. 이거 진짜 최초 아닌가요? 토트넘은 쿠냐 같은 선수를 영입을 해야 했습니다. 울버햄튼은 지난 시즌 3명의 매우 레벨 높은 공격수들이 있었습니다. 황희찬과 함께 쿠냐, 네투, 쓰리톱은 무서웠던 공격 라인이었습니다. 네투는 첼시로 이적을 했죠. 쿠냐는 브라질 출신으로 이적료가 1,000억에 육박합니다. 울버햄튼이 가장 비쌀 때 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울버햄튼이 10명의 맨유를 상대로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70분이 넘어서 황희찬을 오른쪽 윙어였던 게데스와 교체하면서 그라운드를 밟게 합니다. 맨유는 이 경기에 그냥 다 걸었습니다. 라인도 올렸고 어떻게 해서든 추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희찬에게 찬스들이 한두 차례 더 생깁니다. 그러다 97분에 추가 시간이 8분이었습니다. 가르나초가 몸싸움에 밀리면서 어린아이처럼 그냥 쓰러졌고 곧바로 역습이 이어졌는데 쿠냐에게 연결이 되면서 쿠냐가 단독 질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대쪽에 황희찬도 같이 뛰고 있었고 지친 리산드로는 쫓아오지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미 쿠냐는 이 경기 주인공이었고 마무리까지 하는 장면이 나온다면 본인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경기일 텐데 페널티킥보다 더 가까운 거리까지 몰고 가더니 슈팅을 하는 순간 황희찬에게 선물을 주면서 황희찬이 올 시즌 리그 첫 골을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쿠냐 땡큐! 와, 이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이 좋은 찬스에서 동료에게 찬스를 준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황희찬 입장에서 얼마나 힘든 시즌이었습니까? 지금 전성기 나이거든요. 지난 시즌에 12골이면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17라운드까지 무득점 상황이었고 이럴 거면 진짜 마르세유를 갔지 그냥. 동료인 쿠냐도 이를 아는 듯 선물을 주고 싶어 했던 것이고 황희찬이 득점하는 순간 쿠냐는 그 자리에서 무릎 세레머니를 하고 황희찬도 쿠냐에게만 달려가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이 골이 어떤 의미인지 서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시 보니까 진짜 뭉클해지더라고요. 이 의리, 쿠냐는 말없이 손으로 황희찬을 토닥이고 서로가 10초가 넘게 서로 껴안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황희찬이 연습 경기에서 인종차별을 당할 때 동료 선수가 먼저 나서서 제압을 한 적도 있잖아요. 그래도 황희찬이 동료들에게 존중받고 있는 팀에 있다는 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황희찬도 아마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을 겁니다. 네. 울버햄튼은 이제 리그 2연승을 거두면서 단숨에 강등 탈출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울버햄튼 강등을 예상할 정도였는데 그나저나 이제 다음 경기 어쩌죠?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 대 울버햄튼이라니 진짜 미안하다 울버햄튼. 그래도 황희찬은 파이팅! 이상 흰수염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